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15회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서 다룬 영화 인질에 이어서 지금부터 영화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다뤘던 인질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영화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영화죠. 자, 이 본인이 본인 연기를 했다. 요거 빼고는 뭐 전혀 이 접합 지점이 없습니다. 이 교집합 지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거의 있다.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어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제품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구매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루 두 알 고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자, 2부 영화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화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독전 2를 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미 제작 확정이 됐네요. 넷플릭스에서 공지를 했어요. 네.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 오승훈, 김동영, 이주영인데 밑에 세 분은 죄송합니다만 뭐 그렇게 유명한 분들은 아니고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인데 네. 차승원이 제가 알기로 1편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다는 컨셉으로 할 건지 동생 나오나 동생? 또 쌍둥이 동생 나오나요? 아, 그렇게 되면 이미 망조인데 그렇게 되면 그럼 한효주 씨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한효주 씨는 또 뭐 기사를 보니까 네. 새로 합류한 한효주는 이 선생의 실체를 알고 있는 큰 칼 역이라고 합니다. 큰 칼? 네, 큰 칼. 한효주 씨는 본인의 이미지랑 안 맞는 역할을 하면 네 거기까지만 하죠. 네. 맞는 역할 하셨으면 좋겠네요. 연기 변신 한번 기대해 보죠. 뭐. 변신이 아니고 다른 게 되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했던 영화 중에 감시자들의 한효주 씨가 네. 주인공이었는데 그땐 굉장히 높게 평가했잖아요. 네 괜찮았어요. 그땐 유일하게 괜찮았던 순간이었죠. 네. 그리고 좋은 피사체인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감시자들이 그거 아니었어요? 설경구. 설경구랑 저기 정우성 정우성 나오는 씨. 영화예요.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땅 2번 두드리고 비 왔나 뭐 그래가지고 마법사 약간 얘기하고. 감독이 한효주 덕질을 하는 영화죠. 그 영화는. 그죠. 그 장면 갖고 우리가 한참 조롱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법사로 아니, 나왔다고? 네. 프레임에 한효주만 들어가면 갑자기 뮤직비디오로 바뀌어요. 네. 이번 감독은 독전 2 감독께서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것도 가볍게 예언 한번 해보자면 독전 1편이 그렇게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국 영화 리메이크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사 내지나 세계관은 중국 영화에서 갖고 왔는데 그걸 한국 영화에 제대로 이식을 못했어요. 일단 마약범에 대한 처분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원작이 좋으니까 갖고 온 건데 이거 2편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 기대는 좋을 것 해보죠. 같- 기대는 네. 해보고요. 자, 영화 줄거리 소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소개는 손문선 씨가 해주시죠. 네. 가버나움이 제목인데 이 가버나움 제목부터 좀 풀어보자면은 이게 지역 이름입니다. 네. 레바논 아래쪽 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 근처 지명인데 현재는 레바논에 속한 지역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살던 곳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여러 번 일으킨 곳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뤄진 곳이 네. 여기입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고 하죠. 실제로 6세기 정도에 퇴락한 곳이고 7세기 초에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가버나움의 위쪽인 레바논의 베이루트 지역입니다. 수도죠. 네.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기독교랑 이슬람이 충돌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오랜 내전으로 국가의 기능이 거의 뭐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여지는 피폐한 모습이 그냥 현실이래요. 자, 이 영화에서는 이 완전히 특히 레바논 애들은 사역 다니시는, 그러니까 선교 활동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눈빛이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훨씬 더 맑고 아름다운 느낌이래요.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 네. 아이들이 이렇게 피폐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12살짜리 소년 자인이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영화 시작에서 얘가 법정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서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말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인의 삶을 보여주죠. 이 아이의 삶에는 뭐 거의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노선이 없습니다. 진짜 처참해요. 자인의 부모는 일단 뭐 직업도 없고요, 일도 없고
아빠는 맨날 그냥 술 취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집이라고 할 수 없죠. 아주 열악한 공간에서 정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잠자고 당연히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근데 자인의 엄마 아빠는 계속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바람에 자인 밑으로 동생만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둘이 또 금술은 좋아 그 와중에 보통 이렇게 힘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애들 옆에서 다 자고 있는데 옆에서 커튼 하나 쳐놓고선 하잖아. 그게 더 막 슬퍼. 영화에서 슬프게 보여 막. 이게 약간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떤 번식행위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건 더 그대가 이제 이 남자는 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본인도 불안하니까 그걸 계속 확인하려고 드는 거고 내 와이프가 여전히 내 소유물이다라는 걸 아마도 성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어떤 임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질 않으니까 자기들이 힘들어서 애를 덜 낳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수준으로 계속 낳아야 그런 되는 것도 거예요. 있고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맞아요. 애들을 낳으면 알아서 자라니까 그렇지. 많이 낳거든. 왜냐면 그 아이들이 조금만 키워놓으면 노동력이 그쵸. 되거든. 근데 영화에서도 실제로 그러잖아. 아주 그쵸. 어릴 때부터 생계로 밀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동 노동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심지어 생계를 아이들이 다 꾸려 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낳으면 조금만 이제 키워놓으면 걔가 이제 형제들이랑 같이 돈 벌어 오겠지. 이런 생각에 계속 낳을 수도 있지. 그런 거 그 여자애 같아요. 낳아놓으면 또 좋은으로 팔아먹고요. 맞아요. 네. 끔찍합니다. 최악이죠 진짜. 네. 여기서 이제 자인이 아무래도 제일 위의 아이다 보니까 12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얘 진짜 노동에 시달려요 하루 종일. 그리고 자인의 엄마가 뭘 파냐? 그러니까 이 집의 주 수입원이 뭐냐? 마약 주스입니다. 마약 주스를 만들어 파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가짜 처방전을 그 자인한테 줘가지고 얘가 이제 약국에 가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약을 사죠. 여기저기서 약을 모아오면은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하고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이 약을 막 빻습니다. 가루로. 아 그 장면 너무 그죠. 힘든 게 갓 태어난 아이 이제 막 옹알이는 끝났을 것 같고 이제 막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걷기 전인 것 같아. 기는 아이니까 이제 발을 묶어놨겠지. 어디 딴 데 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엄마가 담배 피고 있고 담배 피면서 약을 빻고 있어. 네. 그럼 그 약이 이제 다 날려가지고 애가 다 흡입할 거 아니야. 바로 100% 날리죠. 정말 빠은 상황이죠. 와. 그리고 애들은 그치. 일부 크루즈 톰 크루즈. 2부 빠고 빵을. 네. 맞아요. 정말 빠았어요. 마치 겁 얼굴처럼.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약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그 물을 약이 풀린 물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이제 옷에다가 약을 이제 적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교도소로 집어넣어서 파는. 네. 그럼 교도소에서 그걸 받으면 다시 그 짜는 물에 거예요? 풀어가지고 짜가지고 어.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대사 나오잖아. 옷 짜느라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고. 손 짓물러 나고. 아 나는 진짜 그 뭐지 중독자들의 심정이랑 그런 걸까? 아니 그 꾸정물에 스며들어가지고 옷에 스며드는 약을 다시 또 이렇게 물에 풀어가지고 하면 이게 얼마나 희석될 거고 맛도 안 날 텐데 아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걸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나는 하는 효과도 건데. 되게 의심스러워. 효과가 있을까? 어. 만약에 우리가 두통약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거 다시 이렇게 햇빛에 수분만 증발시켜가지고 다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빠는 거 먹는 거잖아. 그 마약 주스도 그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 강물 떠다가 강물에 다 붙이잖아. 근데 그거를 좋다고 받아 먹잖아. 그거 한 잔씩. 한 붕어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지. 4급수 정도 되려나요? 마치 그 강물 떠다가 만드는 거 맞지?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자인이 제일 첫째다 보니까 네. 굉장히 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굉장히 영민하죠. 영민하고 똑똑하고. 똑똑해요. 기적 같은 애죠 정말.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자인의 부모가 자인의 바로 아래 동생입니다. 사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를 강제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해요. 이 여배우도 실제로 난민입니다. 네. 네. 근데 사르는 11살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애기예요. 근데 딱 자인은 얘가 생리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게 되게 참 어린애가.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 장면이. 맞아. 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생리를 시작했다는 걸 알면
어딘 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금방 팔아 넘기겠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고 엄마 아빠한테 숨겨야 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상의 셔츠를 네, 맞아요. 벗어서 화장실에서 이걸로 이제 패드로 써라고 넘겨주고 거기 세면대에 잠깐 그 팔로 기대고 한숨 쉬는 장면이 있는데 완전 어른 같지 않아 그 장면에서? 아 진짜 너무 그 되게 소름 끼친 장면이에요. 진짜 그 장면도. 그 장면이 근데 아. 한 그 되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한 40대 가장의 포스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무너져요. 개인적으로 이런 성장 환경에서 살면 진짜 되게 빨리 늙기 시작할 것 같아. 노화가 되게 빨리 올 것 같아. 그렇겠지 뭐. 그리고 이미 수밖에 애들이 없지. 이제 막 그때부터 담배를 막 다 피고 있으니까. 네. 영양 상태도 개판이고 이게 얘들 뭐 음식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다가 막 네,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몰래 사르를 데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가 먼저 눈치를 채죠. 그래서 강제로 사르를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닭 몇 마리 받고. 이 일 때문에 자이는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돈도 없고 어린애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한 놀이공원을 떠돌다가 배회하다가 라힐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라힐도 이디오피아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인데 이 여자도 미혼모예요. 아기를 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한 칸에다 아기를 숨겨두고 몰래 젖을 먹이고 약간 이렇게 여기도 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굶고 근처를 떠돌던 자인이 혹시 먹을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거를 내치질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기도 이게 뭐 약간 이제 거래의 성격이 있었죠. 일 나간 동안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네, 라일의 집도 역시 뭐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판자촌이지만 여기서 라일의 아기죠. 요나스 그리고 자인이 이 셋이서 잠깐 동안 평안을 얻어요. 라일은 자인에게 아기를 맡기고 일을 나가게 되고요. 자인은 요나스를 돌보면서 지내게 되죠. 이 구간이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잠깐이나마 관객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마음이 잠깐 잠깐. 편해지는데 아주 잠깐. 네. 불안함은 내재돼 있지만 뭔가 일이 곧 터지겠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좀 진짜 가족 같은 가족이 네. 유사 가족이지만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좀 안식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서 네. 조금 진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좀 마음을 놓고 볼 수 있는 나는 구간이에요. 그 이제 그 생일 케이크 남은 거 가져다가 챙겨주는 장면 있잖아요. 나 그거 볼 때마다 저항을 못 하겠어. 너무 그냥 막 그거 볼 때마다 울컥해 그냥. 되게 기뻐하잖아 근데 또. 그래서. 맞아. 걔 아마 거기서 웃어. 살아생전 처음 만나봤을 거 아니야. 맞아요. 케이크라는 물질을 그쵸. 처음 봤을 거 아니야. 같고. 근데 어쨌든 네. 이렇게 작은 평화도 오래가지 못하는 게 라힐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서 잡혀갑니다. 갑자기 이제 잡혀간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 그래서 라힐을 기다리는데 라힐이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인이 아기인 요나스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갓난아기까지 안고 있는 모습조차 위태로운데 그렇게 끌어안고 거의 뭐 삶의 전선에 뛰어드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장면부터 거의 이제 계속 터지거든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인이도 엄청난 생활력을 보여주죠. 옆집에 스케이트보드를 뺏어가지고 젖병도 뺐고요. 네, 그 스케이트보드 위에다가 커다란 냄비를 얹어가지고 그걸 스케이트보드에 이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아기를 태우고 유모차처럼 쓰죠. 유모차 만든 네. 거죠. 네. 이제 애를 태우고 집에 있는 냄비들 같은 거 다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 팔겠다고 끌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어떻게 막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옷 주머니에 있던 처방전을 발견해요. 옛날에 그 엄마한테서 쓰던 처방전을 발견해가지고 얘가 이제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산 다음에 엄마가 했던 것처럼 마약 주스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이제 요 과정에서 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집에서 자인의 집에서 막내 동생이 아까 장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 놓잖아요. 근데 얘도 그걸 봤잖아. 그러니까 얘도 막 이렇게 약 만들고 이러면서 애가 걸리적거리니까 자기가 그 집에서 봤던 것처럼 요나스 발목을 묶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애가 아무리 애가 어른스러워도
본인이 보고 배운 거에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걸 되게 아프게 되게 보여주는 슬퍼요. 장면이죠. 네. 그 폭력의 대물림 어쩔 수 없는 뭐 가난에 의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폭력의 대물림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요나스를 데리고 돈을 벌면서 삶을 버텨나가는데 근데 그나마 잠시 거처가 돼줬던 라일의 집도 뺏깁니다. 네. 집주인이 이제 라일이 없으니까 집을 잠가버린 거예요. 근데 자인이 그나마 그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그 집안에 뒀었는데 요것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정말 자기가 이 어린 요나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절망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 아스프로라는 남자를 찾아가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은 불법 체류자들한테 돈을 받고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네. 브로커입니다. 근데 이 브로커가 옛날부터 요나스를 탐내고 있었죠. 네, 계속 아기를 넘겨주면은 뭐 돈을 주겠다 이렇게 탐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업은 그 신분증 가짜 신분증 만들어 주는 거지만 본업은 이제 아동 매매를 하고 있었지. 그렇죠. 사실상 인신매매범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자인이 원래는 요나스를 되게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라일의 집까지 뺏기고 나니까 완전 몰리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몰려서 아스프로한테 갑니다. 아스프로가 요나스를 좋은 곳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요나스를 넘겨주고 자기도 스웨덴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스웨덴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스프로가 너 그러면은 너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 너 출생 신고서 이런 거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러니까 자인이 서류를 가지러 자기가 원래 살았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은 진짜 처참하죠. 더 개판이죠. 네. 일단은 출생 신고서 같은 건 없습니다. 자인의 부모는 애를 낳고 한 번도 출생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키우는 거야, 그냥 낳고. 그리고 여기서 부모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 이웃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 보냈던 동생 사하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그래서 자인이 죽은 이유도 너무 네,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하혈을 시작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 사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10살짜리가 사실 내가 봤을 때 그 승리 시작한 것도 워낙 이제 영양 불균형하고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조기 월경이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경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강제적으로 성행위까지 했지. 그리고 또 착상이 돼서 임신됐으니 애 몸에 얼마나 무리였겠어 그게. 네. 보통 이제 임신이 준비되어 있는 몸이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좀 매년 해야죠 월경을. 네 그렇죠. 그것도 아니 그렇고 좀 커야지. 몸에 좀 영양 상태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되게 당황스럽네. 좀 커야죠. 네. 그러니까 성장이 어른이 돼야죠. 뭐 많은 편이 있는데 네. 좀 더 해야죠. 월경. 몇 년 해야죠. 너 그쵸?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뭐냐? 좋은 마라톤 선수가 되기 네. 위해서는 몇 바퀴 돌아야죠.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었어 나한테 지금. 그러니까 신체가 태아를 버틸 수 있을 그렇죠. 만큼의 건강해야죠. 성장을 맞아요. 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이 됐지만 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과 손자를 같이 죽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생인 사하르가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자인이 완전히 이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그 이웃 남자한테 달려가서 영화에서는 그 장면이 보여지진 않지만 그 남자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자인이 감옥에 수감되게 된 거예요. 애가 칼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지가 힘이 약하면 찌르면 안 돼요. 긋는 식으로 가야죠. 그게 뭔가요? 그래야 한 방에 죽일 거 아닙니까? 그거야죠. 찌르면 돼요. 그게. 아니 근데 네. 갑자기 나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나는 이 영화에서 네. 이 영화가 어쩔 수 없이 자연이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범죄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 저질러야 되지만 영화 속 내용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던 게 결국은 자연이 그런 식으로 범죄 행각을 저지른 거잖아. 그렇게 힘들게 산 애가 결국은. 그렇지. 저도 여기 그 지점이 나는 너무 개운치 않은 거야. 왜냐면 얘도 물론 애기야. 맞아요. 얘 손에 칼이 들린 맞아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나는 좀 불편해요. 불편했어. 맞아요. 조금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어. 저는 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봤어요. 그냥 예전까지는 어떤 처해진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뭐 돌파해 나가거나 유지하려는 움직임이었다면 자인이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긴 했는데 뭐 저라고 이게 마음 보는 게 마음 편했겠습니까? 네. 계속 드는 생각은 그거였죠. 찌르지 말고 그었어야지. 아 그게 뭐야 진짜.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여야지. 그런 새끼 살려놓으면 뭐 합니까? 사실 그 새끼 10살 먹은 죽었어야 애. 돼. 근데 죽었어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그거를 이제 그렇죠. 아이의 손에 맞아. 의해서 이렇게 치러지는 게 맞아. 그게 그 불편한 거니까. 기왕 손을 더럽히는 거라면 아 자연이. 아니 왜냐면 네.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극한의 가난을 전시하듯이 계속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있었는데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뭐 잘 됐다라고 포장이 잘 되긴 했지만 영화의 내용만 보면 결국은 계속 그렇게 가난을 전시당하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살인에 가까운 행위까지 했다라는 게 그게 많이 좀 힘들더라고 나는. 너무 안타까운 맞아요. 거야. 저는 이게. 감독이 이 영화의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단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이렇게 억압받고 탄압받고 자란 아이, 탄압?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결국 범죄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와 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구출이 되는 아. 그런 구도가 저는 감독의 의도라고 봤습니다만 네. 여전히 불편한 건 사실이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는데 자인이 이 감옥에서 어느 날 아동 학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고요. 네. 제보를 받는다는 말에 거기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고소하고 싶다는 말을 하죠. 명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네. 어. 그래서 이런 자인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관심을 끌게 되고 결국 자인과 자인의 부모는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화 시작 부분에 이제 자인이 법정에 서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자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다시 마무리의 법정 장면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지는데 자인의 부모, 그다음에 사하르랑 강제로 결혼한 이웃 남자, 아무튼 나오는 모든 어른들은 되게 다 그냥 자기 변호를 하기 바쁘고요.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걸 잘 몰라요. 심지어 자인의 엄마가 자인이 수감됐을 때 면회를 오거든요. 면회를 와서 이딴 소리를 짓거리죠. 신은 하나를 데려가면 또 하나를 주신단다. 엄마 임신했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죠, 진짜. 와, 이 장면 진짜 최고였어, 진짜. 그래서 걔가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름을 사하르로 짓게. 이딴 소리라고 또 짓거리고. 팔아쳐먹으려고 그렇죠. 씨발. 와. 진짜. 그래서 자인이 이제 법정에서 정확하게 말하죠. 부모는 나를 태어나게 한 죄로 고소하고 싶고 더 이상 앞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어른들의 이제 무책임하고 방관 속에서 이렇게 자기처럼 희생되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고요. 자인의 도움으로 경찰은 아스프로 브로커죠. 아스프로를 체포하고 라힐과 요나스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자인이 신분증 사진을 찍으면서 끝나는데 요때 처음으로 약간 좀 아이처럼 웃는 모습, 미소를 짓죠. 미소를 네. 짓는 모습이 존잘이야 나오는데 또 꿈이니까 맞아요. 예. 어. 말끔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무리가 진짜 존잘 아니었어 진짜. 너무 잘생겼더라고.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애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지. 너 존잘이다. 자인 존잘. 네. 어쨌든 이렇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좀 마음을 확 놓게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인이 영화 속에서 아예 안 웃는 거는 아니에요. 요나스랑 맞아요. 같이 씻을 때, 그 생일 케이크 받았을 때, 맞아요. 이럴 때 몇 번씩 웃긴 합니다만 카메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죠. 그거는 그냥 뭐랄까 아이다운 순수함이 잠깐 보이는 거고. 마지막에 자인의 웃는 모습이 되게 머릿속에서 저는 이 영화를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사랑 이제 그 협업을 해가지고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서 이 영화를 한 5번 돌려보는데 볼 때마다 우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보면서 약간 야 5번 너무 힘들었겠다. 이 영화 5번 어떻게 보냐. 연달아서는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또 프로젝트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거 보면서 그날 하루는 정말 기분이 깔아앉아서 올라오질 않더라고. 근데 무슨 얘기하려다 까먹었지? 웃는 장면? 그 웃는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게 아마 재작년인가 그랬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 그래서 어떤 미래가 자기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애가 웃는 장면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간간히 보여줬던 미소랑 차이점이라면 그거죠.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처음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웃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인의 웃는 얼굴이 너무 근데 보면 울면서도 내가 계속 죄책감이 들었어. 마치 불행 포르노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죠?
뭐 한 달에 10,000원씩 뭐 이런 유니세프 거, 이런 유니세프 거. 유니세프 광고 같은 거 보면 그거 노골적으로 불행 포르노잖아요. 그 일부러 어. 가장 맞아. 가장 힘들게 가장 원시적으로 사는 부족에 가서 마치 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것처럼 어. 연출해서 찍거든. 아. 불행 전시가 돼야 사람들이 성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내가 부분이 느꼈던 있어요. 그 불편한 지점이 거기 그 지점이야. 약간 그 전시되는 느낌. 그 아이의 불행이. 근데 그게 또 현실과 동떨어지진 않았다면서요. 그게 그렇죠. 그 약간 거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던데. 현실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자인의 삶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삶만 비춰가지고 이 영화를 전개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불행 포르노를 보면서 우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한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82년생 여자에게 저런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잖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 몰아가지고 82년생 김지영한테 몰아놓은 거 아니야.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영화니까 그거를 극적으로 좀 보여줘야 또 보는 사람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M장이 걱정했던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을 전시하는 것의 기능과 그걸 보면서 그 기능에 반응하는 내가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그치.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흥행을 하고 소기의 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앞다투어 불행 포르노로 찍게 될까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건데 저는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자인이 희망을 품고 웃는 모습을 맨 마지막에 보여줌으로써 약간 그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내가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인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뭔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 뭔가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저 애를 마치 내가 죽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고도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전시에 대한 마무리를 아주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감독도 그걸 걱정했던 것 같아. 이제 관객들의 과몰입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것들 시선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타자화시켜서 네. 비치거든. 아. 부감이 많은 것도 그렇고 아이들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각이 계속 좀 이 관객들로 하여금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지는 않는 약간 구도야.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어. 이 거대한 세상에서 자인이라는 그치, 존재가 그걸 얼마나 보여주는- 작은지를 보여주려면 조금 거리를 그리고 뛰어서 다닥다닥 살고 있는 현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자인 목적도 얼굴에 있고, 카메라 이렇게 대고 찍으면 자인만 커다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지. 그 목적도 있고 약간 관객들로 하여금 너무 힘든 내용이니까 과몰입하게 하면 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계속 관객들을 좀 뒤로 물러나세요 하는 기능이 있거든. 이렇게 좀 멀리서 부감으로 찍는 감독도 게. 최대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동생이 죽은 것도 이제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듣는 그렇죠. 걸로 네. 대신한 거죠. 진짜 불행 포르노를 찍으려고 작정한 감독이었다면 걔가 하혈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겠죠. 너무 어. 편해요. 근데 최대한 피했는데도 이 지랄인 걸 보면은 정말 근데 혐의는 끔찍한 건- 있어 나는. 내가 봤을 때 불행 포르노에 혐의는 있다. 음. 근데 이게 무죄로 판명될 수는 있으나 네. 난 좀 혐의는 있다고 봐. 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 안도하는 내 자신이 분명 마음 한 구석에 있거든. 아니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찍어야 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럴 이건 수밖에 없긴 감정이 했어요. 보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안 찍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이제 몰랐던 아니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도 알게 됐으니까 가슴 아픈 건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퓰리처 사진. 작은 아이가 아, 늘 논란이 있는 주제야. 있고 그 뒤에 독수리가 그 아이를 노리고 있는 네. 그 사진 찍고 그 사진 작가는 자살했어요. 상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진 하나로 비판을 받았지만 그 사진 하나로 얼마나 지구 반대편에서 힘든 상황이 펼쳐진지 알게 됐잖아요. 아마 이 영화도 그런 그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그럼에도- 아슬아슬한 지점에 서 있는 거지. 인간의 생각이 좀 더 발전해서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그 사진을 보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인간의 의식이 발전했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좀 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면 그 아프리카에 이제 그런 부족들 찍으러 가면 다 옷 입고 다니는 부족인데 기차 스님이 와가지고 나 벗으라고 벗으라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제작진 오면 알아서 벗어. 그 세트가 있어. 뭘 원하시냐고. 아. 그대로 연출해드리겠다고. 끝나면 다 나이키 에어 달린 신발 신고 집에 가신대. 아니 아마존 그때 갔을 때 그거 나왔었는데 유튜브에 전기 포트 사용하는데 그거 치워달라고 물 끓여 드시거든요. 아마존은 막 퍼먹고 그렇지 않아요. 네. 물은 끓여야지. 물 끓여 먹어야지. 어.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봉사단체들이 이제 후원을 모집하면서 찍는 광고 영상 같은 것들도 연출된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 근데 이 영화도 물론 감독은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 그게 더 높았을 거라고 봐. 한 10중 8, 9는 그 의도가 있었을 텐데 자기가 영화를 찍다 보면 상업 영화 어쨌든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더 자극적인 불행, 더 자극적인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한 연출 욕구를 과연 100% 통제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 저는 약간 감독이 감독편에서 오늘 쉴드 되게 많이 친다. 아니 나는 이 영화 나쁜 영화로 생각 안 해. 네. 근데 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한번 이 오케이, 자리를 오케이. 통해서 얘기해보고 아, 이 싶은 거야. 부분도 얘기는 돼야 되는 근데 부분이 이거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M장이 말한 거 본인 말한 것처럼 이게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다큐가 아니니까 영화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거를 그치? 빼면 다큐지 뭐. 그러니까 근데 다큐라고 해서 또 이제 연출자의 의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다큐도 다 연출하거든. 다큐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죠. 다큐를 인간 연출하는 극장은 거. 그냥 그거는 진짜 극장이야. 다 연출이야, 다 연출. 근데 정말 아니, 그 자인이 찔러서 음. 그 법정으로 오는 장치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또 와가지고 자인의 그렇죠. 그런 것도 행적도 보여주지만 음. 그 부모의 의견도 듣잖아요. 네. 거기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법정 그런 장치가 없었으면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그 장면 너무 불편했는데. 나도 너무 싫었어. 아 불편하긴 했지만 좀 자기적이긴 하지. 근데 또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안 좋은, 그러니까 되게 싸구려. 진짜 우리가 말했던 불행 포르노 같은 영화들은요, 전형적인 게 뭐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인데 하나 끌려오자. 놓치지 않고. 또 끌려옵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자, 오늘의 재물은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을 보면은 정말 저기 뭐죠? 저 지체 장애인이죠. 거기다가 되게 순수한 사람인데 자기의 의도랑은 항상 다르게 오해를 받는 사람이 살인범까지 몰려가지고 감옥에 수감됐는데 거기서 존나 두드러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관객들에게 감정이입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약간은 다른 것이 영화적 장치가 사용됐죠. 근데 그 영화적 장치가 이 주인공의 불행을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된 건 아니고 이 주인공의 불행을 조금 더 양지로 끌어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이야기하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지 않고 그러니까 7번 방의 선물 보면 그냥 그 새끼가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그 놈이 나쁜 놈인 건데 이 영화는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거는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건 환경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별 생각 없이 살게 돼요. 대부분은 자인 같은 애가 특별한 거죠. 근데 평범한 인간들을 이렇게 악한으로 만드는 사회에 대해서 칼날을 들이댄다는 점에서 저는 보통의 불행 포르노랑은 상당히 다른 격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내가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동아리 애들 데리고선 그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공연을 하고 막 모금하면 그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가서 전달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그게 100%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그때 당시 했는데 그냥 그런 행위를 하는 내 자신이 멋있어서 한 게 좀 있는 거야. 그런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었었거든. 그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되게 착한 거야. 착하고 멍청한 거지. 그치? 아니 근데 멍청은 그때는 멈춰야 되나요? 아니야 착한 거야라고 하시고 약간 고민했어. 착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용했거든. 나도 우리 아니, 근데 동아리가 처음에 그런 이제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자리 잡아야 될 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선행도 하는 의미 있는 동아리야로 분명히 이용했거든. 이 영화 그런 미안함이 쌓여서 나중에 실제로 선행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가식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한 10배, 그래요. 20배 그래서 늘어난다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 성장했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뭐 어디 봉사 활동 나간다던가 후원하는 거 얘기해야 된다고 봐. 막 익명으로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의 의지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네. 좋은 일은 알려야 된다고 봐. 저도 알려야 되고 광고해야 된다고 그게 봐. 내가 못한다고 해서 제발 질투해서 뭘 공개적으로 하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를 자주 보거든요. 유병재 씨 인스타그램 가면 유병재 씨가 주기적으로 그 기부합니다. 기부한 그 기부처도 밝히고 1,000만 원씩이나 뭐 100만 원씩 하는데 댓글에 꼭 그렇게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난 척 해야겠냐고. 근데 굳이 그렇게 댓글 달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네.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비싼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데 가서 밥 먹었다 이런 데는 막 찬양하는 댓글이 달리는데
아니 내 돈을 남을 위해서 썼다는데 맞아.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쾌척을 했다는데 맞아요. 거기다 대고 왜 잘난 척하냐. 그러니까. 아직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건 자기가 못할 게 뻔하거든. 자기가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호텔 가서 밥 먹고 막 그 호텔 라운지에서 사진 찍고 수영장 가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모습이야. 자기도 나중에 할 수 있어. 할 수 해야 있을 돼. 거라고 착각하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나중에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떻게든 비슷한 모습이 되면 어떻게든 그거랑 가깝게 연출하고 싶은 모습이야. 하지만 후원하는 모습은 내가 돈 벌어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렇지. 근데 네가 해? 이건 불편한 거야. 헐. 아니 그 사람들 심리는 그런 그건 너무 비뚤어졌다. 보통 그 사람이 비슷한 아닌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난또 그렇게 말하면 네가 비뚤어졌다 이렇게. 일단 누나가 좋은 소리 할 거라고 그치. 생각하는 게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 홍장원 씨, 너 그만큼 비뚤어져 있어. 저를 너무 경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가 네가 그만큼 비뚤어져 있어. 아니 자기가 맨날 찌르면서 나 경계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야 지금 흉터 보여주고 얘기해. 그렇습니다. 아니 네. 저는 그냥 이걸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것도. 아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감독이 처음에는 법정 영화로 기획을 했대요. 법정 영화로 기획을 하다가 이 그 법정 영화의 등장 인물 중에 하나인 자인의 캐릭터에 너무 빠져버린 거죠. 아. 그래서 뭔가 좀 이 사람들한테 도움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법정 영화를 기획할 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했겠죠. 하지만 좀 더 논리보다는 그냥 이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보는 건 어떨까라는 쪽으로 제작 기획을 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실제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상황만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서 나왔을 법한 대사를 알아서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친 연기가 나온 거야. 다 자기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촬영- 보면 아니라 진짜 자기 얘기니까. 촬영을 거의 600시간 가까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600시간 중에 편집 해가지고 2시간짜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면을 찍었겠지. 어쨌든 나는 근데 이 감독이 내가 지금 느꼈던 이런 불편함이나 고민 감독이 분명히 한 게 또 느껴져. 했을 것 같고 했겠죠. 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느껴져. 아, 이 감독이 계속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들의 불행을 내가 이용하고 있진 않은가? 그 어느 하나의 영상물로서 내가 욕심을 내서 그냥 요걸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 스스로 계속 묻고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전세 이걸 보고 자극받아서 정말 헐리우드에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대배우 같은 경우에는 영화 한 편 찍으면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배우들이 물론 바람입니다. 이걸 보고 자극받아서 나도 저렇게 가식적인 짓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구름처럼 스태프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스태프들이 어디선가는 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행한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가식으로라도 좋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감독은 그런 고민을 아까 M장이 얘기한 대로 스스로도 했고 어느 순간 내가 가식 떨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스스로도 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꽤 훌륭하게 영화 안에서 그걸 돌파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여기 나왔던 주인공들이 어쨌든 감독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원하고 있대요. 어느 정도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가버나움 재단이 생긴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재단도 생기고 이 사람들도 다 신분증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약간의 구원이 됐습니다. 몇몇 안 되는 주인공들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 작은 시작을 열었다는 것에서도 큰 뭐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네. 우리가 네.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잘 써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좀 걱정되는 게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니까 영화를 찍고 나서 그 이후를 책임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 되게 클 클 때 파마할 때? 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노출되었으니까 대중들한테. 근데 그렇게 재단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자인 역을 한 배우는 노르웨이로 망명이 돼서 거기서 그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자막으로. 네네. 네. 그게 실제라고 합니다. 실제니까. 그럼 이제 정말로- 배우 생활을 좀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터널스에도 나온 거 이터널스에서 보니까. 나왔으니까. 전 물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디즈니가 이터널스 찍을 때 거기서 이제 되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인종을 다 합친 그 중에 장애인도 있고 이런 히어로 팀을 만들 거야라는 그런 포부의
비례해서 훌륭하지 않은 작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뒤가 네. 포부는 좋았으나 작품은 개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자인이라는 애가 한 번 더 조명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식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 가식이 우리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제 항상 그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도달하는 요 과정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조혼이라는 풍습은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진짜 이 영화에서도 너무 뭐 구체적으로 비춰지진 않았지만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우리는 영화에서 자인하고 그 여동생이 얼마나 서로 아끼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자인은 그래도 이제 첫째라서 막 애가 좀 똘똘하고 철도 들었고 이런데 사르는 너무 애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리고 그런 모습이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인이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옷 빨아주고 자기 이거 셔츠 벗어가지고 줄고 이제 둘이 걸어 나오는 장면 뒷모습도 이제 멀리서 보여주는데 그때도 이제 속옷 안에 그 셔츠를 말아서 넣어놨으니까 불편하니까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얘가 애기 같은지 그 짧은 순간에도 보여주는데 걔를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 치마를 입혀놓고 면사포를 씌워놓고 앉혀놨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막 장면도. 근데 그 사실 그 남자 몇 살이죠? 남자는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오는데 뭐 20대겠죠? 30대? 이거 이렇게 12살을 데리고 가는 거면 그거 아니에요? 그 애기들 좋아하는 거. 저기 소아성애자. 네. 소아성애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분위 그들에게 그잖아. 그 법정에서 얘기하잖아.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다 그냥 그러고 사니까. 생리하면 여자고 생리하는 순간 임신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성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준이 다른 거지. 조언이라는 이제 제도를 하면 좀 웃기지만 그런 게 그 있으니까. 풍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 장모님도 그 나이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 않냐. 잘 살고 있지 않냐. 애기들 이렇게 많이 낳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은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인간들이 다 이렇게 소아성애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오히려 소아성애자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시스템 안에서는 이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냥 결혼할 수 있는. 그렇지. 네. 다만 결혼의 방식이 너무 잔인한 거죠. 닭 몇 마리에 거래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래로 인해서 팔려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샤르는 남편한테 제대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뭔지도 몰랐을 거고 그렇죠. 그냥 나는 이 사람한테 복종해야 되는 무서운 존재라고 인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성행위를 강요받았을 때도 제대로 반항하면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진짜 뭐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네.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제 가난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가난했다 그때 나는 매우 힘들었지 돈이 없어서 고생했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비교할 수 다르죠. 없는 네. 차원이 다른 가난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가난으로 이제 바꿔서 치환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난 정도만 겪어도 사람이 되게 잘해지거든. 엄청 잘하져요. 그거 극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네. 네. 잘해지고 그 지금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 그 경제적 빈곤함 때문에. 아 그럼요. 나 통장에 한 20만 원 들어있을 때 누구랑 만나서 밥 먹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계산 안 하지?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 뭐 이렇게 음식값을 내가 머릿속 계속 계산하잖아.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으니까 요거 내가 계산하면 좆된다 씨발. 어떡하지? 중간에 나가버릴까? 뭐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 돈 없을 때 소개팅 했는데 저기 그냥 한식 먹자 그래가지고 들어간 데가 용수산이었거든. 한식 코스 요리 나오는데 졸라 비싼데. 딱 너무 많이 났겠다. 근데 체크카드에 딱 계산할 얼추 10몇만 원이 들어있는 것 같아. 힘든데 간당간당한데. 간다 한 거야. 긁는 그 순간까지도 식은땀이 와 만약에 모자르면 어떡하지? 100원이라도 모자르면 그거 안 긁힐 거 아니야. 안 되지 안 긁히지. 와 미치겠어.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자기 건 낸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까? 안 그러겠지? 그럼 내가 그냥 좀 그래도 카드가 안 긁히는 것보다는 우리 각자 뭔가 같이 계산하자고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계산했는데 계산이 됐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면 700원 정도 남았다. 조용히 이게 뒤집어가지고 CTG 같은 거 이렇게 사다리 타는 거.
게임이야 게임. 재밌으려고 재밌으려고. 그때 나는 야 이런 그치 뭐 뒤에 근데 여자가 문제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 했겠지. 그치. 근데 여자가 또 괜찮았어. 잘 보이고 싶잖아요. 잘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또 약간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좀 굴욕적인 장면이 한 컷 있었거든. 코스 요리 이렇게 A 하고선 요리가 쭉 써 있고 B 하고 쭉 써 있잖아. 근데 나는 그런 한식 코스 요리 집에 처음 간 거야. 너 설마 거기서 요리집어 갖고 달라 그랬어? 아 쉣. 아 슬퍼 진짜 슬프다. 아니 근데 신선도 그럴 수 신선도 있지. 달라고.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이게 눈치를 채고 아 뭐 밥값은 제가 낼게요라고 하면 진짜 최고예요. 아 그거 저 물어보고 싶었어. 약간 눈치챌 수 단 있잖아. 한 번도 그런 요리를. 여자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 여자는 소개팅까지 나오지 않아. 소개팅까지 나올 정도면 이미 저 윗물에서 이미 다 그치. 잡아갔어. 네. 에휴, 갑자기 슬퍼지네. 에휴. 그래서 내가 이제 밥값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까지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말에 여자친구 생일이라 오랜만에 어머니랑 여자친구랑 차 태우고 한정식 집에 갔어요. 코스를 딱 이제 폼나이 코스를 먹다가 그러니까 그 잔잔해진 게 아직까지 내 속에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먹다가 고기가 조금 이제 고기는 보통 이제 코스 요리에서 그러니까 고기 요리집이었거든요.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시키게 되잖아. 그래서 고기 좀 더 먹자. 그래서 그 마침 점원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점원한테 고기 뭐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점원분께서 꽃살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딱 생각해 씨발 제일 비싼 거겠구나 라고 봤는데 3인분 코스보다 꽃살 2인분이 더 많이 나온 거야. 그걸 카드 계산서를 보면서 씨발 왜 할부 있잖아 할부. 할부.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걸 할부로 긁을 정도는 아닌데 그때 이걸 보면서 좀만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일하는 정원이 당연히 비싼 거 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럼요. 근데 속으로 한 10분 동안 욕을 퍼붓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나. 내가 알바라도 그렇게 추천하지. 근데 내가 아직도 나의 그런 어떤 잘잘함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구나. 어차피 돈 쓰러 왔으면서 죄책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10분 동안 욕 퍼부어서 죄송했습니다. 네. 영화가 좀 딥하니까 저희가 분위기를 풀려고 이제 이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겪었던 가난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가난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교도 안 하지만 돼요. 이제 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빗대서 잠깐 네. 가벼운 시간을 갖는 건데 옛날에 돈 없을 때 이제 여자친구랑 돌아다니는데 모텔비가 없을 때 모텔비가 없을 때 야 어떻게 안 가? 어떻게 안 가냐? 가고는 원래 가난하면 성욕은 더 세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이 졸라 세진다고. 호수공원인가 호수공원.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모텔 가자는 말을 못해. 모텔비가 없으니까. 대실비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기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지갑이 그렇게 눈에 들어온다. 진짜. M장 돈 없었을 때쯤이면 사람들이 다 지갑에 현금 많이 넣고 다닐 때야. 많이 넣고 다닐 때지. 두툼한 지갑 보면 저 안에 얼마 있을까? 내가 5만 원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절대 실행으로 옮기지 않지. 심지어 가서 뭐 처음 보는 얼굴인데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보면 빌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 이런 거 평상시에 절대 할 수 없는 상상이거든. 이거 우리가 겪은 아주 경미한 정도의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나는 칼도 들 수 있다고 봐.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관객 입장으로 봐야 하는 우리가 너무 힘든 거지. 저 아이들의 그러니까 어쨌든 창작이니까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니까 굳이 애한테 칼을 들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애둘러서 감독도 그 고민 때문에 직접적인 범행 현장은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난 좀 더 그냥 배려해서 그냥 칼 드는 상황까지는 안 만들고 다른 좀 더 격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을 칼을 찌르러 가는 장면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죄는 부모한테 있거든요. 원죄는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가 안 보냈으면 되는 거야. 나는 부모도 같이 많이 찌르고 기왕 손 더럽힌 거라면 어머님은 또 들어오세요. 거기서 엄마랑 아빠랑 뭐 자기네들도 뭐 왜냐면
자기들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다. 자식들 자기네들도 자식끼리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존나 가식의 눈물을 존나 흘리잖아. 뭐 그들에게는 진심일 수 있겠지만 진심이었을 근데 이 거야. 영화 속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라힐의 존재 때문이거든. 맞아요. 라힐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그 자기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잖아. 심지어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 주인공 엄마 아빠보다 라일이 더 힘든 상황이잖아. 근데 또 라일은 어. 자인한테도 되게 잘해주죠. 심지어 자인이 받았던 자기 자식도 아닌 자기 핏줄도 아닌 주인공도 걷어서 자기가 물론 자기 자식을 맡긴다는 약간 기능적인 뭐 필요성도 있긴 아 했지만 그래도 입이 하나 늘어나는 건데요. 어. 그럼. 그 대신 그 대가로 자기가 걔를 주인공 아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자인. 자인을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건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거든. 아 근데 라일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이 영화 보는 게 너무 불안한 거야. 다음에 무슨 장면 나올지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뭐 뭐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나는 그 있잖아요. 그 자인이 요나스를 그 지가 급조해서 만든 그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도 막 애가 저 높이에서 가면 먼지 다 먹을 텐데 저 찾길에서 저렇게 끌고 다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혼자 놔두고 자인이 고민하잖아. 잘 버릴까 그냥. 거기서 넘길까? 멀찌감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계속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자인한테 올려 그러잖아. 옆에 차 쌩쌩 다니고 너무 불안한 거야. 아, 미쳐버린 줄 알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우 씨. 나 이 영화 5번 볼 때 그 장면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 진짜. 솔직히 그 장면은 돌렸어. 못 보겠더라고 진짜. 네. 어디 누구 욕할 놈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난데 저 그 전에는 사하르 사간 새끼라든지 자인 부모라든지 욕할 사람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장면 욕할 사람도 없고 막 보는데 불안해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제일 좋은 장면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맨 만났을 때라고 생각해요. 자인이 스파이더맨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바퀴벌레맨이야.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대사를 치잖아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잠깐 만나는 사람조차도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만날 수 그리고 없어. 뭔가 너에게 구원은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근데 이 영화는 되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보면은 이렇게 씨가지가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딱 보이는데 그걸 위에서 부감으로 잡는 장면이라든지 십자가도 많이 등장해요 중간 중간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막 불 켜진 것처럼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불 켜진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게 이 영화가 비추는 레바논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손문선이 얘기한 것처럼 가버나움. 가버나움 여기가 베드로가 살던 곳 그리고 예수가 와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걸 걷어찬 그러니까 자인 같은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지켜줄 만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서 계속 그들을 그런 구덩이에 밀어넣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고. 네. 근데 뭐 보면서 뭐랄까 포기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네. 한번 보면 흡입력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죠. 짠해서 그 어떤 스릴러 영화도 비하지 못할 만큼 굉장한 긴장감과 흡입력을 자랑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의 정보라도 얻으신 분들은 아마 망설여질 거예요. 봐도 될까. 근데 한번 보시면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눈물 짜내는 구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우는 거지 영화가 우리한테 울라고 강요하는 7번 방의 선물 같은 장면이 없어요. 한번 인질로 잡히면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정반대 지점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반대 지점이 있는 영화가 시티 오브 엔젤 맞나? 시티 오브 갓 오브 시티. 시티 오브 갓. 시티 오브 갓. TV 엔젤스. 시티 오브 갓. 시티 오브 갓이거든. 네. 근데 시티 오브 갓은 근데 여기서 이제 3벌떡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고. 우리의 죄책감과 약간의 그 희열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감정의 변화. 그렇죠. 나는 잘 받아줬다 내가. 최고였어요. 너가 좀 희석이 될 것 같아서. 시티 오브 갓은 이제 브라질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는 이제 반대죠. 얼마나 손쉽게 악에 물들어서 오히려 더
어른보다 더한 악당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극단적인 블랙 코미디로 묘사하거든. 아. 액션 스릴러에 가까워요. 네. 그 조그만 애가 사이코패스가 하나 이제 그 중에 하나 사이코패스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이렇게 어른들이 자고 있는 호텔에 들어가지고 막 쏴 죽이는데 와, 그 영화도 정말 다른 의미로 진짜 충격적인 영화죠. 네. 네. 시간 나신 분들 한번 보세요. 네. 나중에 우리 한 적 없잖아 이거. 네. 시티 오브 없어요. 갓도 한번 해도 되겠네요. 시티 오브 갓도 한번 합시다. 네.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 주제 의식은 같아. 근데 표현 방식이 완전 극단에 가 있지. 완전 양쪽 극단에 가 있는 음. 거죠. 훨씬 재밌게 볼 수 있겠다. 훨씬 재밌어. 막 웃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뭐지? 싶은 영화예요. 하지만 가버나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런 신과 함께 마지막 장면에서 뭐 어머니 팔아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못 만든 불행 포르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래 그 뭐죠? 나쁜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화를 보는 것만큼의 치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버나움 같은 영화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창석 씨부터 갑시다. 네. 저는 뭐 여전히 이런 영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화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다큐멘터리를 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영화의 한 장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런 취지나 맥락에서는 뭐 100% 동의하고 우리나라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확히 이 영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얘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부모도 나쁘게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그 틀에서 자란 거예요. 그 이제 사하라랑 결혼했던 남자도 그 틀에서 자랐던 겁니다. 모든 배운 게 도둑질이 모든 배우는 살아가는 방식이 거기선 그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인이 뛰쳐나가려고 했었던 아이였던 거죠. 그렇죠. 자인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입장이 투영된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만 동생 뺏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옆방에는 바로 옆 주택에는 동생이 다 컸네 잘 가라고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스템이지.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시선이 많이 포함된 자인이 있었고 그거를 어쨌든 배우가 아닌 실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이가 했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듭니다. 9점. 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좋은 게 7, 나쁜 게 3일 수 있고 나쁜 게 7, 좋은 게 3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늘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봐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에 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지려면 고민과 진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요. 네. 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고민과 진심이 반드시 느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잘하는 잘해야 거예요. 돼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불편한 지점도 있고요. 하지만 용서가 되고 좋은 영화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고민과 진심이 느껴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화다. 9점 가겠습니다. 이게 둘 다 9점인가요? 오창석 10점이요? 씨. 왜 1점이 빠진 건가요? 오창석 씨랑 장원 씨 둘 다 왜 9점인가요? 또 아직 세상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세상은 구원 못 받았다고. 전혀 하지 않던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네. 나라다치가 터졌어. 어쨌든 영화로서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또 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또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힘들어요. 근데 그렇거든. 근데 또 보게 된다 이 영화. 근데 막 찾아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뭐 리모컨을 돌리다가 TV에서 걸리면 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그날의 감정이 그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유쾌한 감정을 남기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래서 난 이런 소재 주제의 영화가 10점은 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의혹의 고리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태생적 한계 1점, 2점은 있거든. 왜냐면 자극적인 소재거든. 솔직히 말하면 자극적인 소재고 상받기 좋은 소재고.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작가. 저는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뭐 내가 뭐 여기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내 존재 자체가 되게 무기력해진다고 해야 되나? 영화를 보면서 진짜 지구 반대편에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저도 힘들어서 다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주변에 추천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많이 이 영화가 알려져서 안 보신 분들한테는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나도 볼 때마다 다시 보긴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벌써 4번째 봤어. 이상하게 또 보게 되는 영화야. 그 정도면 다시 보고 있는 거야. 저는 8점입니다. 저는 처음 볼 때는 너무 술 먹고 와가지고 새벽 감성에 막 술을 마시면서 봐서 엄청 막 오열하면서 봤던 거예요. 사실 이번에 되게 걱정했어요. 다시 보게 될 때 최대한 미루다가 봤는데 맨정신에 보니까 술 먹을 때처럼 오열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터지긴 터지는데. 근데 이제 다시 맨정신에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영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불행 포르노 뭐 약간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이 대상을 다루는 시선이 상당히 이제 관조적이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몰입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관객들이 결국 영화를 보고 나면은 거리감을 두고 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영화의 평점을 좋게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건 좀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많이 나간 것 같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 더 어떻게 보여줄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장원 씨가 말한 것처럼 너무 그 자인이란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보다 더 다가가면 못 봐. 거기 내가 몰입되면 이 영화 못 보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한 선택이고 이런 영화를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봐야 돼. 봐야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외면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우리 세상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9점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이 영화를 알게 돼서 되게 거잡 나오면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제가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는. 거의 잡설 때 얘기한 거야. 네. 그래, 다른 데 되게- 얘기한 줄 알았어. 거작은 뭐야? 전 그래서 10점. 다 좋아요. 저는 10점이에요. 10점이고 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주인공이 자기의 의지로 행동을 해서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낸다는 거, 희망을 찾아낸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그 희망이 그냥 그냥 대놓고 그냥 낙관적으로 얘는 앞으로 어떻게 잘 될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는 웃는 모습으로 딱 마무리를 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적절했다고 봐요. 사실 아까 손문선도 얘기를 했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시니컬한 태도를 취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뭐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평소에 있는데 네 모습이죠. 그렇진 않아. 어지간한 건 봤겠는데 그건 아니잖아. 완벽히 부정은 못하잖아 나- 지금, 그렇지? 없지는 않거든. 솔직히 아까 그 유병재 씨 그 인스타에 댓글 나는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한 적 있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댓글 달지는 않았어요. 네. 내 속으로 야 씨발 자랑하기는 씨발 뭐. 근데 긍정적인 솔직히 거 속으로는 생각한 적 있어. 솔직히 나도 있어. 그 긍정적인 건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도 합니다. 응. 아니,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씨발 새끼가 존나 잘난 척하네 하면서 나도 해. 내 마음속에 부채감이 생기거든. 그렇지. 그냥 진심이 아니어도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뭐 그럼. 타인을 위해서 쓰게 되는 순간들이 생긴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이 작동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얘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야. 위선도 선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보통 정도 되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보통이라는 건 삼시세끼 먹을 걱정 없고 그리고 집에
겨울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리고 집에 초고속 인터넷 쓸 수 있는 정도의 가정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말한 요 환경 정도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전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10분의 1이 안 됩니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운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린 그 중에서도 운이 좋은 편이고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한 걸 알았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감독이 여기서 이 영화 찍으면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겠습니까? 촬영 시간이 600시간 가까웠는데 이 레바논 이 열악한 곳에서 촬영하는데 그 아이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면서 촬영하는데 과연 이 감독이 정말 내가 상업적으로 돋보이려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훨씬 더 쉬운 방법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선의가 이 영화 전편에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영화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언젠가는 헐리우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상으로 12만이나 들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 지금 최고 흥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만, 1000만 봐주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속 어떤 영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메일 보내고 뭐 DM 보내고 쪽지 보내고 있어요. 댓글 남기고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볼까 하는데 한 분이 주신 아이디어 중에 그 뭐지? 내 삶은 너를 위해라는 제목까지 정해주셨어요. 해바라기하고 맨온파이어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해바라기는 워낙 밈이 많은 영화고 또 맨온파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안 본 것 같은데요. 덴젤 워싱턴이 나온다는 거 알고 다코타 있어요. 패닝 나오는 IM7 봤습니다. 다코타 패닝 나온 거. 맨온파이어가 이런 말 하면 또 아저씨 팬들한테 욕 먹을 텐데 아저씨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친 영화죠. 아. 아저씨란 그거는 영화에 난 그건 부정할 수 없다고 봐요. 네. 아니 뭐 영향 끼칠 수 있지. 뭐. 해바라기 다들 봤잖아. 이배정 씨도 해바라기 좋아하죠? 해바라기요? 네. 너 무슨 영화인지 알아? 제가 얼마 함정에 전- 빠지지 네. 말란 말이야. 바보야. 어떻게 좋아해? 김래원 씨 나오는 거잖아요. 김래원 씨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김래원 맞아요. 나와요. 창석이가 말한 해바라기는 그 해바라기가 아닐 거야.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았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도 알았죠. 던킨 도너츠 저희 엄마가 걱정하세요. 왜? 여기 만나- 빠질까봐? 아니, 저희 해바라기에 엄마가- 빠질까봐? 저희 엄마가 단톡방에 어. 멘트가 왔어요. 혜정이가 방송하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고. 왜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해바라기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새로운 데를 알았거든요. 그래. 도끼 우리 누나. 그거 음. 저기 그건 이제 그거잖아. 팟캔데? 팟캐잖아, 팟캐. 네, 저희 엄마 듣거든요. 어머님한테 네.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몇 개는 좀 가려서 들으셔라. 제 동생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그래서 언니 해바라기가 뭐야? 그게 왜 거기다가 끼는 거야? 나 이거 물어보고 뭐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 네네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이동형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으실 수밖에 없지. 궁금하니까 자녀가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몰래 들으시고 너도 모른 척하고 너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너한테 무슨 말 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들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극히 제한될 맞아, 수밖에 맞아. 없어. 맞아. 걱정되지. 네, 이제 저희도 엄마도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게 네. 네. 오정 TV만 보면 돼요. 이쪽으로는 아예 넘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네. 오정 TV는 되게 깨끗하게 해, 거기서는 아니 깔끔하게. 그나마 낫지. 오정 TV는 그나마 여성분들끼리 나오니. 그렇지. 네. 그러지.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해바라기와 맨온파이어도 빠른 시일 안에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네. 조합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저는 해바라기 별로 좋은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막 잘 만든 영화는 아니야. 근데 네.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밈을 만들어서 그렇지. 네. 적이 많았을 텐데 이 영화 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뭐야? 저게 한두 명이냐? 역시. 맞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거든. 병진이 형이 실제 올 수 있어요. 네. 나가 이 있어. 영화 때문에 아직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럼 아니, 뭐-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 병진이 형 좋아해 나도. 해바라기 치킨 시켜 먹은 적도 있어 나.
영진이 형 해바라기 치킨 창업했어요. 오. 그분 거예요 해바라기 치킨이. 진짜 있어요. 진짜요? 이 이름이 해바라기 치킨이 맞냐?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 저도. 아니 뭐 비슷한 제목이야. 형은 나가 있어 치킨인가? 혼자 먹을 때는 형은 나가 있어. 동생만 먹을 수 있는 치킨. 좋은데?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루 두알 고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